세상에는 정말 여러 병이 있지만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병이 있습니다. 바로 ALS, 루게릭병이죠. 한때는 불치병의 대명사였지만 이제는 과학의 최전선에서 희망의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눈부신 돌파구, 그 가장 뜨거운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병. 정말 이 한 문장보다 ALS의 잔인함을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누리는 모든 것들, 그 평범한 일상이 서서히 사라져가는 고통.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증상 목록이 아니에요. 정말로 한 사람의 세상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과정이거든요. 손끝에 미세한 떨림에서 시작해서 걷고, 말하고, 삼키는 능력까지 모두 잃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스스로 숨쉬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히는 것과 같은 처절한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이 생기는 걸까요? 자, 이제 그 비밀을 파헤치러 과학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공식적인 이름은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이름부터가 참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해서요. 뇌가 자, 팔 움직여 하고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럼 그 신호를 근육까지 전달해주는 신경세포들이 이유 없이 하나둘씩 죽어가는 병이에요. 비행기는 멀쩡한데 조종사가 서서히 사라지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내 의지는 분명한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정말 거대한 미스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려 85%는요, 왜 걸리는지 원인조차 몰라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죠. 저기서 작은 부분, 단 15%의 유전적 요인, 그중에서도 겨우 2%에 불과한 SOD 원유전자 돌연변이 바로 이 작은 실마리를 붙잡고 늘어진 거예요. 이때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이 2%가 ALS와의 싸움에서 역사를 바꿀 첫 번째 균열이 될 줄은요. 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과학자들이 좌절하고 또 좌절했던 바로 그곳에서 드디어 질병의 뿌리를 직접 공격하는 정말 혁신적인 치료법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SOD1-ALS는 문제가 아주 명확해요. 우리 몸의 설계도, 그러니까 DNA에 오타가 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몸이 스스로를 공격하는 독성 단백질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생각보다 해결책은 간단한 거 아닐까요? 이 독성 단백질 만들라는 잘못된 명령, 이걸 그냥 딱 멈추게 하면 되는 거죠. 바로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이 토퍼센트라는 약입니다. 이게 진짜 똑똑한 게 뭐냐면요. DNA라는 원본 설계도는 건드리지 않아요. 대신에 그 설계도를 복사해서 공장으로 가는 메신저 RNA라는 복사본 있죠? 그 중에서도 오타가 난 불량 복사본만 딱 골라내서 중간에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를 직접 바꾸는 위험한 방법 대신 나쁜 명령이 실행되는 것만 아주 정교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정말 대단하죠? 전문가의 말처럼 이 2%의 승인은 그냥 신약이 하나 더 나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ALS라는 거대한 벽에 유전적 원인을 직접 공략하는 게 가능하네 하는 첫 번째 구멍을 낸 역사적인 사건인 거죠. 다른 유전적 원인을 가진 환자들한테도 엄청난 희망의 문을 열어준 셈이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눈부신 성공 이야기 뒤에는요, 항상 길고 어두운 실패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신약 개발이라는 게 결코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이제 ALS 연구가 마주한 냉정한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한 장이 그 현실을 정말 잘 보여주죠. 왼쪽의 토퍼젠이 좁지만 확실한 길을 뚫어낸 희망이라면 오른쪽의 릴리브리오는 정말 많은 기대를 모았다가 결국 무너져 내린 좌절의 상징 같은 약입니다. 심지어 미국 FDA에서 가속 승인까지 받았었는데 최종 임상에서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고 결국 시장에서 스스로 물러났어요. ALS 치료제 개발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고 험난한지를 보여주는 정말 뼈아픈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싸움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도전이죠. 이번에는 좀 다른 접근법, 줄기세포에 기대를 걸었던 우리나라, 한국의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뉴로나타 알주. 이 약은 줄기세포라는 다른 길을 선택했죠. 2013년에 환자들의 그 절박한 마음을 안고 조건부허가를 받으면서 정말 큰 기대를 모았어요. 하지만 10년이 넘는 긴 시간 끝에 결국 더 엄격한 3상 임상 시험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간절한 희망과
그 희망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참 복잡하고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차가운 현실이 있습니다. 바로 돈 문제예요. 경제적인 부담이죠. 이게 2015년 자료니까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들겠지만 당시 기준으로도 한 달에 환자 한 명을 돌보는 데 드는 비용이 평균 8,000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물론 건강보험이 있지만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치료나 각종 기기, 그리고 24시간 필요한 간병 비용까지 이건 온전히 환자와 가족이 감당해야 할 어마어마한 짐이 되는 거죠. 이런 과학적, 경제적 현실 앞에서 이제는 ALS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조건 완치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이 병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의 시대를 넘어 관리의 시대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바로 이 문장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핵심입니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질병. 생각해보면 암이나 당뇨병도 그렇잖아요. 완벽하게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병의 진행을 최대한 늦추고 남아있는 삶의 질을 끌어올리면서 병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벽을 무너뜨리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벽을 넘어갈 수 있는 다리를 놓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미래의 ALS들 관리는요, 마치 잘 짜인 하나의 오케스트라 같아질 겁니다. 약이라는 악기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한 팀을 이루는 다학제 진료, 로봇이나 AI를 이용한 보조기술, 또 환자 한 명 한 명에 맞춘 정밀 영양과 최신 재활치료까지. 말 그대로 질병을 여러 각도에서 동시에 공격하는 현대의학의 총력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ALS는 정말 치료 가능한 병이 되어가고 있는 걸까요? 수많은 좌절이 있었고 아직도 갈 길은 멀지만 대답은 그렇다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퍼센이 그 가능성을 똑똑히 보여줬고 지금 이순양에도 수많은 연구들이 그 뒤를 쫓고 있으니까요. 완벽한 정답은 아직 없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질문을 던지는 것, 그 자체가 어둠 속을 비추는 가장 밝은 희망의 증거가 아닐까요?